여러분, 나이가 들면 인생이 점점 더 편안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쌓일수록 주변 사람들과도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함이나 자연스러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선의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부담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자랑처럼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본인과 비교하게 만드는 말로 들리거나 나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과거의 이야기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공감을 얻기 어려운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대화 습관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와 주변 사람들 사이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인데 듣는 이의 마음에는 벽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쳐야 하는 대화 습관 4가지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더 현명하고 긍정적인 방법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대화 습관의 변화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더욱 따뜻하고 즐거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누구와도 보다 긍정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유쾌하게 바꿀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이번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불필요한 자랑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자녀가 잘 돼서 뿌듯할 때, 손주가 상을 받았을 때, 혹은 내가 과거에 이뤘던 성취들이 떠오를 때 이런 건 누구라도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랑이 상대방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번에 우리 딸이 집 인테리어를 새로 해줬는데 요즘 유행하는 고급 자재들로 정말 예쁘게 바꿔줬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말한 사람은 단순히 기쁘고 좋은 일을 나누고 싶었겠지만 듣는 사람은 속으로 우리 집은 손볼 때 투성인데 부럽네.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하게 던진 자랑이 상대방에게는 자칫 열등감을 느끼게 하거나 대화를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가족이나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또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이런 문제쯤은 식은 죽 먹기였지. 같은 말이 자주 나오면 상대방은 대화가 지루하거나 부담스럽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자랑을 전혀 하지 말아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자랑을 하기에 앞서 대화의 중심을 자신에게서 상대방으로 옮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감정이 들 때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보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요즘 집 꾸미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좋아하는 편인가요? 혹은 손주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요즘 젊은 세대는 참 다재다능하던데요.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자세를 취하면 대화가 훨씬 자연스럽고 서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랑 대신 공감이 중심이 되는 대화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들의 감정을 반영해주는 피드백도 효과적입니다. 정말 즐거우셨겠어요. 그건 참 대단하네요. 같은 간단한 표현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대화는 자랑 이상의 가치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최근에 자녀나 손주 이야기를 자랑했던 적이 있나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내 위주가 아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하루를 보내보세요. 듣는 즐거움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실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대화에서 중요한 건 꼭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소통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렇게 공감하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더 깊은 신뢰와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지나온 날들에 대한 추억이 참 많습니다.
그 시절이 얼마나 소중한 기억인지 잘 알지만 대화에서 과거에만 머물다 보면 상대방과의 공감대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지인은 이웃들과 모임을 자주 가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전에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할 때는 이렇게 어려울 때가 없었지. 요즘 사람들은 방법을 몰라서 그래. 그분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었을 테지만 듣던 이웃들은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인은 속으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걸 왜 모르시지? 하고 거리감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이웃들도 서서히 눈을 피하고 말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고 했죠. 아마 다들 또 시작이네 하고 생각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분들이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이야기가 공감보다는 벽을 만드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추억을 나누는 것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대화로 시선을 넓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이어보는 겁니다. 그때는 이랬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는 요즘 트렌드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며 현재의 관심사와 연결해 나가면 과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현재와 이어지고 대화도 훨씬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은 상대방과의 대화에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되 반드시 현재와 미래로 연결하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도 최근에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한 적은 없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만 들어도 상대방은 벌써 지친 표정을 짓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마음속으로 아, 이 얘기 또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과거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지금의 관심사와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의 대화가 상대방에게 훨씬 더 공감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과거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야기할 때 대화는 더 흥미로워지고 상대방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되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함께 상상해 보세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 깊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멋진 대화 아닐까요? 상대방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화의 마무리일 겁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충고와 간섭을 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때로는 그 경험이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는 건가 하고 느낄 수 있고 지나치게 반복되는 충고는 잔소리처럼 들릴 위험이 큽니다. 올해로 68세가 되신 김 씨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가족의 모든 일에 자신의 의견을 더하곤 했습니다. 아들이 집안일에 대해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야. 네 방식대로 하다가는 잘 안 될 거야. 심지어 손주를 키우는 문제에서도 자주 간섭하셨습니다. 애 키울 때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너 키울 때 다 해봐서 알아. 처음에는 아들도 아버지가 경험이 많으시니 잘 아시겠지. 하고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김 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아들도 참다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도 옳은데요. 저도 제 방식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듣다 보면 항상 제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김 씨는 그제야 자신의 선의가 오히려 부담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본인은 도움이 되고 싶었던 것뿐이었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간섭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충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충고의 방식과 타이밍이 문제일 뿐입니다. 충고가 간섭이 되지 않으려면 몇 가지를 기억해 보시면 좋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충분히 들어주세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한 충고는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집안 문제를 얘기할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더 명확히 정리하게 되고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라는 신뢰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충고를 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세요.
내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이야기해도 괜찮겠니? 라는 말을 건네면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권을 가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효과를 가져와 충고를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셋째, 충고는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결정을 맡기세요. 내 경험상 이런 방법이 괜찮았는데 네가 판단해서 결정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조언을 참고하면서도 최종 선택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충고가 잔소리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충고를 줄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가족과의 대화는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자녀나 손주가 먼저 찾아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의견을 묻는 순간들이 늘어날 수도 있죠. 충고가 간섭으로 느껴질 때는 대화가 단절되지만 충고가 공감과 배려로 전달되면 대화는 이어지고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자녀나 손주에게 충고를 했다가 반응이 차가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 순간 여러분도 내 충고가 부담이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앞으로는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충고는 요청이 있을 때만, 내 의견을 이야기하더라도 결정은 상대방에게 맡긴다. 이 작은 변화가 대화의 온도를 확 바꿔줄 겁니다. 충고는 상대방을 돕는 도구가 되어야지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족쇄가 되어선 안 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응원과 지지를 보내보세요. 그들이 농담으로 잔소리 모드다 라며 도망가려고 해도 농담을 받아들여 한 발 물러서며 웃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조언은 단순한 충고를 넘어 따뜻한 지혜로 기억될 겁니다. 결국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바로 부정적인 말과 불평을 줄이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불평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처럼 잘 돌아가지 않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요즘 뉴스는 듣기만 해도 한숨 나올 일투성이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화의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듣는 사람은 속으로 내가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하고 고개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부정적인 말은 내가 느끼는 불편함만을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그날 하루의 기분을 떨어뜨리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그 자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피로감을 주고 대화의 흐름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점점 말을 아끼거나 대화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진 적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부정적인 말이 상대방에게는 단순한 공감이나 공유가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속상한 마음을 나누고 힘든 감정을 털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말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꿔보는 연습은 관계와 대화의 분위기를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춥다고만 말하지 말고 추운 날씨 덕분에 따뜻한 차가 더 맛있어졌네라고 표현을 바꿔보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불평을 해결책으로 연결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에요라고 말하는 대신 물가가 오르니 꼭 필요한 것만 사야겠더라고요. 혹시 알뜰하게 살 수 있는 꿀팁 있으세요? 이렇게 해결책이나 긍정적인 질문을 덧붙이면 대화는 더 활기를 띠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는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든 건 없으세요? 이렇게 묻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훨씬 따뜻해질 겁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질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줄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대화의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의 시간을 더 즐거워합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스스로 느끼는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고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작은 감사의 말 한마디, 긍정적인 표현 한마디가 대화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관계를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힘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주변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관계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말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잠시 내려놓고 감사와 긍정을 담아보세요. 그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행복한 노후는 결국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온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고쳐야 하는 4가지 대화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필요한 자랑을 줄이고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지나친 충고와 간섭을 삼가고 부정적인 말과 불평을 덜어내는 것. 이 4가지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시도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매일 하는 말들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들은 우리의 관계를 만들고 우리의 하루를 채우고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긍정적인 대화의 시작은 여러분의 주변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덧붙이겠다. 자랑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같은 작은 다짐을 해보세요. 가족과의 대화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먼저 물어보는 것. 친구를 만났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좋은 점을 칭찬하는 것 또는 고맙습니다. 좋네요 같은 따뜻한 말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삶의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말들은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도 더 행복한 노후를 선물할 겁니다. 행복한 삶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따뜻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과 실천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훌륭하게 살아오신 만큼 작은 변화도 분명히 큰 결과를 가져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대화 습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